이 이야기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죽어서도 아무도 찾지 않은 번호만 남은 존재들, 그리고 그들을 마지막까지 홀대한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번호만 있는 칸. 군립 납골당 관리인 최봉팔의 기록. 경상북도 어딘가. 읍내에서 20분, 포장도로가 끊기는 지점에서 다시 비포장 5분. 상기슭을 깎아 만든 주차장 옆에 2층짜리 회색 건물이 있었다. 간판에는 군 공설봉안당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관리사무소라고 붙어 있었다. 최봉팔이 처음 그 건물을 봤을 때 한 말은 이랬다. 야, 딱 내 스타일이네. 전임 관리인이 왜 그만뒀는지는 듣지 못했다. 면사무소 담당 공무원이 적응을 못하셨나 봐요라고 얼버무렸는데 봉팔은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흘렸다. 중요한 건 다른 것이었다. 월급 185만원, 주간 단독 근무, CCTV 실시간 확인 가능, 방문객 차량 진입 시 사무실 알림 울림. 그리고 결정적으로 인적이 드문 시골이라 위에서 들여다볼 일이 없었다. 봉팔은 50대 초반에 귀신 같은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다. 용접 일을 하다 손가락 2개를 잃고 막노동 현장에서 허리를 다치고 식당 일을 하다 사장과 싸우고 나온 이력이 있었다. 겁이 없다기보다 겁을 낼 여유가 없었던 삶이었다. 죽은 사람이 무섭냐는 소리는 웃기는 소리였다. 산 사람이 더 무서웠다. 부임 첫날 봉팔은 건물을 한 바퀴 돌았다. 1층은 일반 안치단이었다. 유리문 안에 유골함, 영정사진, 조화, 자잘한 유품들. 폭도 양쪽으로 늘어선 칸들이 안쪽으로 끝없이 이어졌다. 600칸 남짓이라고 인수인계서에 적혀 있었다. 지하 1층은 무용고단이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냄새가 달랐다. 1층보다 더 서늘하고 뭔가 눅눅한 느낌이 났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켜졌다. 폭도는 1층보다 좁았다. 유리문 안의 유골함들은 1층과 달리 사진이 없었다. 꽃도 없었다. 이름 대신 번호가 붙은 작은 카드만 있었다. 무0041, 무0087, 무0103. 봉팔은 잠깐 후어보다가 계단을 다시 올라왔다. 딱히 느낀 것은 없었다. 굳이 말하자면 청소하기 편하게 생겼다는 생각 정도. 사무실로 돌아와 담배를 피웠다. 금연구역이었다. 뭐 누가 알겠어. 봉팔의 일과는 단순했다. 오전 9시 출근. CCTV 모니터 확인. 청소는 대충. 방문객이 없으면 사무실에서 유튜브를 보거나 낮잠을 잤다. 알림이 울리면 일어나 직원 티를 냈다가 방문객이 가면 다시 누웠다. 부임 2주차부터 냉장고에 막걸리가 들어왔다. 한 달이 지나자 소주가 생겼다. 오전 11시부터 한두 잔 하는 게 일상이 됐다. 점심은 읍내 정육점에서 가끔 개고기를 사다 먹었다. 전기장판 위에 신문지 깔고 양은 냄비에 보신탕 끓여서 소주 한 잔. 사무실의 냄새가 진하게 배어도 어차피 오후에는 방문객이 거의 없었다. 한 번은 방문객이 왔다가 사무실 문을 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봉팔은 못 본 척했다. 아, 뭐 좀 드시나 봐요. 방문객이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점심을 먹고 있었어요. 봉팔이 툭 내뱉었다. 그게 전부였다. 납골당 관리 규정에는 음주 금지, 취사 금지, 사무실 내 흡연 금지가 명시되어 있었다. 봉팔은 인수인계 받을 때 규정집을 받아서 사물함에 넣어두고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다. 지하 무용고단은 부임 이후 딱 2번 내려갔다. 한 번은 면사무소에서 새 유골함을 가져왔을 때, 한 번은 분기 점검 때였다. 2번 다 5분을 넘기지 않았다. 무용고 유골함이 들어올 때 봉팔은 번호 카드를 받아서 칸에 집어넣으며 중얼거렸다. 에이, 무게도 없네. 한 줌이야, 한 줌. 3. 부임 3개월이 지난 10월 초였다. 오후 2시. 방문객도 없고 날씨도 흐렸다. 봉팔은 전기장판 위에 반쯤 누워 막걸리를 홀짝이며 유튜브를 보고 있었다. 사무실 안은 아침에 끓인 보신탕 냄새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 CCTV 모니터가 흘깃 보였다. 지하 1층 복도 화면이었다. 봉팔은 처음에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뭔가 걸렸다. 다시 봤다. 지하 복도에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분명히 아침에 끄고 올라왔다. 스위치를 직접 내렸다.
전기세 아끼라는 면사무소 공문이 지난달에 왔었기 때문에 봉팔도 그건 챙겼다. 접촉 불량인가? 봉팔은 막걸리 잔을 내려놓고 지하로 내려갔다. 스위치를 눌러 껐다. 다시 올라왔다. 10분 후 모니터를 보니 다시 켜져 있었다. 봉팔은 이번에는 내려가지 않았다. 면사무소에 전화해서 전기 배선 점검을 요청하는 메모를 썼다가 귀찮아서 메모를 구겼다. 어차피 지하는 방문객도 없었다. 켜놓으면 켜놓는 거지. 그날 밤 퇴근하면서 CCTV 모니터를 마지막으로 봤다. 지하 복도 형광등이 켜진 채로 깜빡이고 있었다. 일정한 간격으로. 마치 누군가 천장 전구를 손으로 두드리는 것처럼. 봉팔은 모니터를 껐다. 10월 중순. 이상한 것은 냄새였다. 처음에는 보신탕 냄새가 남은 줄 알았다. 사무실 창문을 열어두면 빠지는 냄새였는데 어느 날부터 창문을 열어도 빠지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사무실 냄새가 아니었다. 폭도에서 났다. 흙냄새였다. 젖은 흙, 오래된 흙. 납골당 폭도에서 흙냄새가 나는 것이 이상했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벽도 타일이었다. 흙이 있을 자리가 없었다. 봉팔은 폭도를 걸어보았다. 냄새는 특정 구역에서 강했다. 지하 계단 입구 쪽이었다. 계단 근처에 서면 코가 찡했다. 하수구 문제인가? 봉팔은 대걸레로 바닥을 한번 닦고 말았다. 그런데 다음날 또 났다. 그 다음 날도. 날이 갈수록 냄새가 짙어졌다. 10월 말쯤에는 사무실 안에서도 났다. 그리고 냄새와 함께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아주 멀리서 아주 낮게. 사람 목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구분이 안 되는 소리였다. 봉팔은 처음에 산 위에서 내려오는 바람이라고 생각했다. 건물 구조상 지하로 바람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을 거라고. 그러다 어느 날 소리를 제대로 들었다. 사람 소리가 맞았다. 여럿이었다. 겹쳐서 들려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냥 소리의 질감이 사람이었다. 낮고 건조하고 감정이 없는. 봉팔은 그날 소주를 평소보다 2잔 더 마셨다. 11월 초.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인근 야산에서 무연고 매장묘 3기를 발굴해 화장했으니 유골함 3개를 수령해서 지하 무연고단에 안치하라는 내용이었다. 봉팔은 읍내 화장장에서 유골함을 받아왔다. 담당자가 서류를 건네며 말했다. 이분들은 신원이 아예 없어요. 발굴 당시 비석도 없었고 매장 연도도 불명이에요. 번호만 부여됐습니다. 알겠어요. 봉팔은 유골함 3개를 차 트렁크에 실었다.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서 컵라면과 소주를 사면서 유골함이 뒷좌석에 있다는 것을 잠깐 잊었다. 납골당에 돌아와 지하로 내려갔다. 무0129, 무0130, 무0131. 번호카드를 각 칸에 꽂고 유골함을 밀어 넣었다. 마지막 칸을 닫으면서 봉팔이 중얼거렸다. 야, 여기 있는 것들 다 이름도 없어. 야박하다, 야박해. 유리문이 닫혔다. 봉팔이 돌아서 계단으로 향하는데 등 뒤에서 소리가 났다. 탁.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였다. 그런데 봉팔이 방금 닫은 문이 아니었다. 소리는 복도 안쪽에서 났다. 아무도 없는 쪽에서. 봉팔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계단을 올라갔다. 올라오면서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사무실로 돌아와 소주를 한 잔 따랐다. 손이 약간 떨렸다. 야박하다고.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본인이 한 말이었는데 낯선 느낌이 들었다. 목소리가 자기 것이 맞는데 그 말이 마치 다른 누군가의 말에 대한 대답처럼 들렸다. 봉팔은 소주를 2잔 더 마시고 낮잠을 잤다. 꿈에서 지하 복도를 걸었다. 유리문 안에서 번호 카드들이 모두 뒤집혀 있었다. 카드 뒷면에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꿈속에서 읽으려고 가까이 다가갔더니 유리가 안에서 흐려졌다. 성에가 끼는 것처럼. 누군가 유리 안에서 숨을 내쉬는 것처럼. 봉팔은 꿈속에서 뛰어서 계단을 올랐다. 그런데 계단이 끝나지 않았다. 계속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깊어졌다. 잠에서 깼을 때 사무실은 어두웠다. 오후 6시가 넘어 있었다.
형광등을 켜다가 모니터를 봤다. 지하 복도. 형광등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복도 중간쯤에 무언가 있었다. 그림자였다. 사람 형태의 아주 가느다란 그림자. CCTV 화질이 좋지 않아서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봉팔은 모니터의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다.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폭도 한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곳에. 봉팔이 눈을 깜빡였다. 그림자가 없어졌다. 봉팔은 30초 정도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채널을 외부 주차장으로 돌렸다. 그리고 퇴근했다. 집에 가는 길 내내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왜 그랬는지는 스스로도 몰랐다. 6. 11월 중순부터 소리가 달라졌다. 멀리서 들리던 것이 가까워졌다. 여럿이 겹쳐 들리던 것이 간혹 하나로 분리되어 들렸다. 그리고 이제는 무슨 말인지 가끔 알아들을 수 있었다. 처음 알아들은 말은 이랬다. 냄새 난다. 봉팔이 보신탕을 끓이고 있을 때였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복도에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사무실 바깥 복도 쪽에서 또렷하게 들렸다. 봉팔은 냄비를 내려놓고 복도 문을 열었다. 아무도 없었다. 환청이야, 환청. 봉팔은 소주를 한 잔 마시고 다시 냄비를 올렸다. 사흘 뒤 낮잠을 자다가 깼다. 사무실 안이 유난히 차가웠다. 전기장판이 꺼져 있었다. 봉팔이 손을 뻗어 전원을 켜려는데 귀 바로 옆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주 가까이에서. 숨결이 느껴질 것 같은 거리에서. 맨날 자네. 봉팔이 벌떡 일어났다. 사무실에 아무도 없었다. 문도 닫혀 있었다. CCTV 모니터에는 텅 빈 복도만 보였다. 봉팔은 그날 오후 읍내 마트에서 소주 2병을 더 사왔다. 7. 11월 말. 봉팔은 1층 복도를 청소하다가 멈췄다. 안치단 유리문 안에 영정사진 하나가 방향이 바뀌어 있었다. 정면을 향해야 할 사진이 왼쪽으로 90도 돌아가 있었다. 마치 복도 안쪽을 지하 계단 입구 쪽을 향하는 것처럼. 봉팔은 유리문을 열어 사진을 바로잡았다. 다음날 다시 돌아가 있었다. 봉팔은 이번에는 그냥 뒀다. 일주일이 지나자 복도 전체에서 2칸, 3칸 방향이 바뀐 사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전부 지하 계단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봉팔은 청소구역에서 지하를 제외했다.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려가고 싶지 않았다. 술을 마시면 그런 생각이 흐릿해졌다. 그래서 양이 늘었다. 11월 말의 어느 날 봉팔이 복도를 걷다가 멈췄다. 방향이 바뀐 사진들이 전부 자신을 보고 있었다. 계단 방향이 아니었다. 복도를 걷는 봉팔 쪽을 정확히 그의 움직임을 따라 모든 사진이 향하고 있었다. 봉팔은 그 자리에서 5분간 서 있었다. 그리고 사무실로 돌아와 소주를 컵에 따르다가 손을 떨어 쏟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날 밤 봉팔은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저 좀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 있으세요? 봉팔은 뭐라고 말하려다가 멈췄다. 사진이 돌아간다고? 소리가 들린다고? 술을 마셨냐는 소리를 들을 게 뻔했다. 실제로 마셨고. 아니에요. 그냥. 전화를 끊었다. 8. 무연고단. 12월 첫째 주. 봉팔이 스스로도 알아챈 것들이 있었다. 잠이 줄었다. 예전에는 사무실에서 낮잠을 2~3시간씩 잤는데 이제는 눈을 감으면 지하복도 꿈을 꿨다. 꿈속에서는 항상 계단이 끝나지 않고 아래로만 이어졌다. 그래서 잠들기가 싫었다. 밥맛도 없었다. 보신탕을 끓이다가 냄새를 맡으면 구역질이 났다. 냄새 때문이 아니었다. 냄비 안에서 다른 냄새가 같이 났다. 젖은 흙 냄새. 지하 계단에서 나는 그 냄새가 이제 어딜 가도 났다. 그리고 소리가 더 자주 더 또렷하게 들렸다. 또 먹어. 일은 안 해. 우리 이름도 몰라. 처음에는 환청이라고 했다. 이제는 환청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웠다. 방향이 있었다. 항상 지하 계단 쪽에서 났다. 12월 둘째 주 수요일. 봉팔은 오전에 소주 한 잔을 마셨다.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고. 그리고 지하로 내려갔다. 뭔지 확인하면 오히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다.
혹은 술기운이었다. 계단을 내려가자 형광등이 저절로 켜졌다. 봉팔은 멈추지 않았다. 폭도를 걸었다. 좌우로 늘어선 무연고 유골함들, 번호카드들, 사진도 없고 꽃도 없는 칸들. 걸으면서 카드를 읽었다. 무 0001, 무 0002, 무 0003. 중간쯤에서 봉팔이 멈췄다. 무 0031의 유리문 안이 달랐다. 유골함 앞에 무언가 있었다. 아주 작은 것이었다. 봉팔이 유리의 얼굴을 바짝 대고 보았다. 사란톨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 성냥개비만 한 나뭇가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나뭇가지가 젓가락 모양으로 놓여 있었다. 그 사이에 사란톨. 아무도 넣지 않았다. 유리문 잠금이 안에서는 열리지 않는 구조였다. 봉팔 외에 지하에 내려온 사람은 없었다. 봉팔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우리 이름도 몰라. 아까 들린 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봉팔이 조용히 말했다. 야, 나도 몰라. 서류에 없어. 폭도가 조용했다. 그러다 맨 끝 가장 안쪽에서 소리가 났다. 알려고도 안 했잖아. 이번에는 환청이 아니었다. 봉팔은 확신했다. 목소리가 너무 또렷했다. 늙은 남자 목소리였다. 건조하고 낮고 화가 나 있었다. 봉팔은 천천히, 매우 천천히 계단을 향해 걸었다. 뛰지 않은 것은 뛰면 안 된다는 본능적인 느낌 때문이었다. 계단을 다 올라와서 문을 닫았다. 사무실에서 소주를 따랐다. 잔이 아니라 병째. 손이 너무 떨려서 입에 대지 못했다. 가속. 12월 셋째 주부터 빠르게 진행됐다. 소리는 이제 낮이든 밤이든 들렸다. 사무실 안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봉팔이 어디에 있든 들렸다. 처음에는 지하 방향이었는데 이제 방향이 없었다. 360도 어디서나. 내용도 달라졌다. 처음에는 짧은 말들이었다. 이제는 문장이었다. 살아서도 아무도 안 왔어. 여기 와서도 아무도 안 와. 꽃도 없어. 이름도 없어. 그냥 숫자야. 당신은 밥 먹고 술 마시고 자는데 우리는 여기 있어. 봉팔은 이어폰을 꽂고 유튜브 볼륨을 최대로 높였다. 소리가 뚫고 들어왔다. 이어폰 안에서 직접 울리는 것처럼. 잠을 못 잤다. 자면 꿈을 꾸고 꿈속에서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지하 복도가 끝없이 이어지고 유리문 안에 번호 카드들이 전부 뒤집히고 뒷면에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읽으려고 가까이 가면 유리에 성에가 끼었다. 밥을 못 먹었다. 뭘 먹어도 흙 냄새가 났다. 체중이 4kg 빠졌다. 면사무소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다. 관리인님, 요새 안 좋으세요? 방문객 불만 민원이 2건 들어왔는데요. 술 냄새가 난다고. 괜찮아요. 아, 네. 좀 조심해 주세요. 봉팔은 전화를 끊고 모니터를 봤다. 지하 복도 화면이었다. 모든 유리문이 열려 있었다. 봉팔이 벌떡 일어났다. 모니터를 뚫어지게 봤다. 열려 있었다. 모든 무연고 칸의 유리문이 바깥으로 조금씩, 아주 조금씩. 봉팔은 내려가지 않았다. 내려갈 수 없었다. 1시간 뒤 다시 모니터를 봤다. 문이 전부 닫혀 있었다. 봉팔은 그날 퇴근 후 읍내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았다. 의사가 왜 잠을 못 자냐고 물었다. 봉팔은 잠깐 망설이다가 말했다. 소리가 들려서요. 무슨 소리요? 사람 소리. 여럿이서. 의사가 봉팔의 눈을 봤다. 그리고 차트에 뭔가를 적었다. 10. 붕괴. 12월 넷째 주. 봉팔이 무너진 것은 한순간이 아니었다. 천천히 조각조각 무너졌다. 우선 시간 감각이 사라졌다. 오전인지 오후인지 알 수 없었다. 모니터를 보는데 어느 채널인지 구분이 안 됐다. 1층 복도와 지하 복도가 같아 보였다. 그 다음은 공간 감각이었다. 사무실이 좁아지는 느낌이 들었다. 벽이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창문을 열어도 환기가 안 되는 느낌. 흙냄새가 이제 완전히 배어서 어디서나 났다. 그리고 소리가 마지막으로 변했다. 말이 아니었다. 울음이었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럿이 층층이 겹쳐서 울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다. 진동으로 느껴졌다. 건물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처럼, 뼈 안에서 울리는 것처럼. 봉팔은 사무실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귀를 막아도 들렸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어도 들렸다. 살아서 아무도 안 왔다. 여기 와서도 아무도 안 온다. 이름이 없다. 꽃이 없다. 숫자만 있다. 밥 한 번 못 먹었다. 제사 한 번 못 지냈다. 누가 죽었는지도 몰랐다. 죽어서도 몰랐다. 여기 있어도 몰랐다. 당신도 몰랐다. 알려고도 안 했다. 봉팔은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소리를 질렀다. 몰라,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 소리에 없잖아. 나한테 왜 그래? 폭도에 봉팔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잠잠해졌다. 정말로 잠잠해졌다. 5초, 10초. 봉팔이 귀에서 손을 뗐다. 그때 지하 계단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한 명이 아니었다. 여럿이 동시에.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 느리고 일정하고 멈추지 않았다. 봉팔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발소리가 1층 복도에 도달했다. 복도 형광등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가장 안쪽부터. 차례로. 발소리가 이동하는 방향과 일치하게. 봉팔을 향해 오고 있었다. 봉팔은 일어나서 뛰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복도를 달리고 건물 밖으로 나갔다. 주차장에서 그대로 주저앉았다. 12월의 공기가 차가웠다. 봉팔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건물을 쳐다보지 못했다. 30분 뒤 면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화를 했다. 저 오늘부터 못 나오겠어요. 네? 갑자기 왜요? 봉팔은 말하려다 멈췄다. 뭐라고 해야 했다. 귀신이 들린다고? 소리가 들린다고? 지하에서 뭐가 올라온다고? 그냥요. 관리인님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한데요. 계약이. 봉팔이 전화를 끊었다. 에필로그 기록. 이듬해 1월. 면사무소 담당자가 근황을 확인하러 봉팔의 집에 갔다가 이웃에게 들은 말이 있었다. 봉팔이 퇴직한 뒤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했다. 가끔 창문 너머로 보이는데 벽을 보고 혼자 말을 한다고 했다.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고 집안 형광등을 전부 끄고 어두운 데서만 지낸다고 했다. 담당자가 초인종을 눌렀다. 봉팔이 문을 열었다. 얼굴이 반 이상 줄어 있었다. 눈 아래가 검었다. 괜찮으세요? 봉팔이 담당자를 보다가 그 뒤를 보다가 다시 담당자를 봤다. 거기 몇 명이에요? 담당자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봉팔은 문을 닫았다. 인근 군립 납골당에서 이후 새로운 관리인을 채용하는 공고가 3번 났다. 3명이 각각 3개월, 6주, 2주 만에 그만뒀다. 이유는 전원 동일했다. 적은 곤란. 그리고 무연고단 지하 복도의 형광등은 지금도 밤마다 켜진다고 했다. 아무도 켜지 않는데. 다만 최근 들어 달라진 것이 하나 있었다. 새벽 순찰을 도는 관리인이 어느 날 지하에 내려갔다가 발견한 것이 있었다. 003일 칸 앞에 작은 국화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유리문 바깥에 누군가 갖다 놓은 것처럼. 관리인은 꽃이 어디서 왔는지 찾으려다 그만뒀다. 그리고 다음날 나머지 무연고 칸들 앞에도 꽃을 한 송이씩 놓았다. 그날 밤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번호만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름이 없어서 잊힌 것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잊힌 것이다. 그리고 잊힌 것들은 오래 기다린다.